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각 시군마다 꾸려진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이들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약과 청사진을 확정했습니다. 장마철에 맞고도 전남 동부 지역은 많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 식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조양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도 체험학습 신청 승인 절차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중부지방과 달리 전남 동부 지역은 한 차례 비가 내린 후 연일 흐린 날씨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남 최대 규모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25%에 그치고 있는데요. 가뭄 해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전역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식수 등을 공급하는 순천 주암댐. 장마철에 접어들었지만 댐 주변 사면이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수위가 낮습니다. 주암댐의 저수율은 예년의 64% 수준. 현재 주암댐의 저수율은 25% 수준으로 가뭄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진 용수 공급에 차질은 없지만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 수원 연계 등 본격적인 가뭄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암댐은 가뭄 간신 단계에 지금 진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수율이 조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강우가 내리는 것들은 전량 저류를 해서 댐 운영을 할 예정이고. 첫 장맛비가 내린 지 오늘로 7일째에 접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180mm까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전남 동부 지역 강우량은 평균 45mm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어제까지 광양 59.7mm, 순천 47.5mm, 여수 42.4mm, 고흥 33.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의 경우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이 아닌 중부지방에 주로 형성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원인은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는 부분이 중부지방에 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했던 물 부족 사태에 이어 마른 장마까지 찾아오면서 역대급 가뭄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각 인수위원회가 처음으로 공식 기구의 자격으로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지자체별로 3주 안팎의 기간 동안 숨가쁜 과정을 거쳐 대부분 민선 8기의 청사진 구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약을 더 세심하게 다듬었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김영록 2기의 전략을 가다듬었던 비전공약위원회 최종 전체 회의. 3주간의 토론 과정에서 기존 공약 외에 신규 공약의 이름으로 새로운 과제들이 추가됐습니다. 우주과학발사체 테마파크 조성과 창업중심대학 유치는 새로운 핵심 공약의 범주로 확정됐고 기존 공약들은 400여 개의 정책 과제로 다시 정리됐습니다. 광역 메가시티 구상은 그 중심을 남해안 남중권으로 맞추고 그림을 더 키웠습니다. 거기에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우리 여수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해양 수도입니다. 해양 수도. 이제 경제는 서울이 수도고 행정은 세종시가 수도고 해양 환경으로는 남중권이 수도다. 출범 20일째 여수 인수위원회는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구호는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비전으로 남해안 거점 도시를 내세웠습니다. 시정 방침은 5가지 범주. 소통과 인재 육성, 문화예술, 해양,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당선인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경제적 규모나 어떤 구조는 광역시에 버금갑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과제를 모아서 일단은 2년 6개월 동안 멍들어버린 우리 서민이 살려야 됩니다.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도 42개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공약 외에 시정의 주요 방향성에 대한 12가지 개선 요구를 정책 공고라는 이름으로 담아내 주목됩니다. 아파트 인허가 남발과 점심시간을 전후한 공무원들의 자리 비움 등 시민 눈높이에서 수렴된 생활 밀착형 개선 사항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선 8기 때는 우리 순천시장을 좀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 달라는 그 권고를 하는 걸 저희가 정책 공고문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광양시와 고흥군도 각각 전체 공약을 5개 분과 115건, 6개 분과 108건으로 확장한 뒤 인수위를 종료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인수위에서 정리한 공약과 정책 제안을 다음 달 초까지 백서로 발간하고 일부 지역은 시민 설명회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민선 8기의 구호를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으로 선정했습니다.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시대를 만들고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광양시는 시정 목표를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으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합니다. 반도체 특위 자문위원회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의 정책통인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일 용인시장 등도 참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반도체 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민선 8기 광주 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실종된 조윤아 양의 가족은 오늘 완도 앞바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가족이 왜 이렇게 함께 목숨까지 끊어야 했을까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 양의 부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형편이 좀 풀리긴 했지만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면서 재기불능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 앞바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가족은 아이가 태어난 뒤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2살 무렵이던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돼 복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가족 월 소득은 차상위 계층 신청 기준에 해당하는 117만 원. 네, 차상위 신청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소득 신고였던 것 같습니다. 조 양의 부모는 지난 2019년부터 컴퓨터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나마 형편이 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며 아이 교육비도 마련하고 차량도 구입할 수 있었지만 가상화폐 투자에 욕심을 내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됐고 결국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티가 났어요. 언제부터요? 네, 작년 초부터. 저 사람이 돈이 좀 없나 보다. 금전적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코인 같은 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숨진 조 씨는 완도에서 실종되기 전까지도 가상화폐인 루나를 검색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조 씨가 실종된 이후 가족의 집 앞에는 법원의 등기 문서와 금융당국, 도촉장 등이 연이어 쌓여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지금 지인 직접 알았더라면은 자문이라도 좀 해줘서 최소한 이런 일은 안 나게끔 해줄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도 항상 머릿속에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제3의 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생전 조양의 잦은 미등교에도 학교는 이상 징후를 놓치고 있었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또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학교의 교육과정을 대신 맡기는 체험학습 신청 승인 절차가 엉터리였습니다. 양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17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조양의 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체험학습의 목적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애당초 단 한 번 쓰면 되는 형태입니다. 실제 조양 어머니는 제주 가족여행이라고만 명시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족여행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학생의 체험학습은 크게 학교와 가정 등 보호 주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는 학교 밖 수업이지만 학교의 체험학습은 운영위 등의 복잡한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반면 학부모 주도의 체험학습 승인은 형식적입니다. 체험학습 기간만 정하면 될 뿐 세부 일정은 사실대로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떠났다 하면 학생 안전 상황 등은 학교 측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미 한 번 신고돼서 돼버리면 그 변동된 상황을 학교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앞서 지난해 3월 인천에서는 가정학습을 신청했던 초등학생이 가정폭력으로 숨진 뒤 인천교육청은 체험학습 기간 학부모와의 연락을 의무화했습니다. 교육부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체험학습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부산 등 5곳만 이행했습니다. 지도별 자체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시도는 그렇게 좀 했고.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들이 학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신청된 체험학습의 세부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기도 쉽지 않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양 황금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이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 도교육청은 내년 11월부터 총 6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광양 황금지구에 초등학교 신설 부지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신설 계획을 교육부 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금지구 입주 예정자들은 신설 계획이 교육부에서 곧바로 통과돼 2025년쯤 학교가 세워지더라도 그 전까지는 도보 40분 거리인 고략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한다며 불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줄어듭니다. 제주항공은 현재 여수공항에서 하루 2편씩 운행하던 제주행 여객기를 다음 달부터 하루 1편으로 운항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일 여수공항발 제주행 여객기는 제주항공 2편과 아시아나 2편 등 모두 4편이며 다음 달부터 제주항공 1편이 줄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밤사이 더위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전남 동부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간간히 비 내리는 습도 많은 날씨 보였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우량은 10에서 60mm 정도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한낮 무더위는 조금 주춤하지만 다시 30도를 넘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여수가 23에서 27도, 순천이 24에서 30도, 광양이 24에서 29도, 고흥은 23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25에서 31도, 목포는 24에서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도 흐리거나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 이어지다 다음 주 화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8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